예, 반갑습니다, 여러분. 저는 오클라호마 메디컬 리서치 파운데이션에서 그 프린시플 인베스티게이터, 그다음에 오클라호마 의과대학에서 조교수로 겸직을 하고 있는 윤한이라고 합니다. 저는 어릴 때부터 생물을 너무 좋아했고,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. 그냥 곤충이랑 물고기랑 너무너무 좋았어요. 식물 심는 거랑. 그래서 그냥 좋아서 생물학을 대학교 때 전공을 하게 됐는데, 연구가 뭔지는 모르고 그냥 생물이 너무 좋아서 생물 전공을 하다 보니까 계속 공부를 하게 되고, 또 박사로 초파리를 하게 되고, 사실 박사가 하기 전에는 회사에서 또 5년 정도 근무를 했거든요. 제약회사 연구소에서. 그래서 약을 어떻게 개발하는지도 회사에 있을 때 일을 해보고, 그런데 좀 더 자유롭게 연구를 하고 싶어서 박사를 미국 와서 시작을 하게 됐고, 박사를 할 때 우연히 초파리를 만나게 됐어요. 그러니까 그전에는 단백질이랑 뭐 이런 DNA를 튜브에서 실험할 때는 굉장히 실험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리프로듀스블 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기도 했는데, 그 유전자를 조작해서 초파리에서 보니까 확실하게 중요한 유전자가 어떤 건지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박사 때 초파리로 발생학을 연구하고 조금 더 인간 질병에 관계된 걸 하고 싶어서 박사 후 연구원 때 인간 유전병을 연구하게 됐어요. 그래서 여러 가지 유전병을 연구하다가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죠. 예.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. 근데 기억에 관한 러닝 앤 메모리는 되게 큰 주제예요. 뉴로사이언스에서. 어떻게 러닝을 하고 메모리를 하는지. 쥐를 가지고도 사람들이 실험을 하고, 근데 초파리도 러닝 앤 메모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? 초파리도 러닝 앤 메모리가 있어요. 아, 정말. 그러니까 이게 1970년까지는 사람들이 비헤이비어나 이런 것들이 유전자가 조절한다고 전혀 믿지를 않았거든요. 좀 미친 생각이라고 생각했어요. 그런데 시모 벤저라는 과학자분이 그런 것들도 유전자에 의해서 조절될 수 있다고 초파리로 보여주셨는데, 초파리도 어떤 냄새를 주거나 자극을 준 거를 숏텀 메모리, 짧게도 기억하고 롱텀 메모리, 길게도 기억하는데 어, 유전자가 조절해요. 어떤 유전자를 지우면 기억을 못 해요. 유전자가 그런 거에 관련을 하고, 또 신경 뉴로사이언스 하는 분들이 어떤 걸 밝혀냈냐면, 단백질 합성, 어떤 자극이 신경세포에 갔을 때 단백질 합성을 못하게 하면 러닝의 메모리가 잘 일어나지 않아요. 그래서 지금 알고 있는 건,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은 한 박사 때 배운 10년 전 거라서 새로운 게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, 제가 알고 있는 단백질이 어떤 형식으로든지 정보를 저장을 하고 있는데, 그걸 어떻게 다운을 할 수 있는지는 저는 잘 생상이 안 가요. 음, 근데 과학이 더 발전하면 가능해질 수도 있겠죠. 예. 단백질 어, 다운로드 받는다. 이렇게 좀 아니면 머릿속에가 그런 확 트이는 패턴이나 거죠. 이런 거를 디지털라이즈, 그 예전에 생각을 해보면, 저희가 그 지금 사람들이 듣는 MP3나 아니면 요새는 애플에서 음악 다 다운로드 받잖아요. 옛날에는 저희 어린 친구들은 못 받겠지만 테이프나 아니면 LP 아날로그 방식으로 정보를 저장을 했잖아요. 그거를 어느 순간에 1990년대니까 디지털라이즈 해가지고 CD로 됐다가 지금은 다 컴퓨터에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아날로그적인 시각적인 정보, 이미지, 냄새, 다른 여러 감각들을 디지털라이즈해서 다운받는 방법이 생길 수도 있겠죠. 근데 언제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요. 네. 혹시 그게 가능해진다고 하면은 어떤 기억을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저장해서 갖고 있고 싶으세요? 행복했던 기억이요? 음, 대학교 때 되게 많이 놀았거든요. 그래서 음악을 듣고 뭐 이렇게 음악이랑 어떤 계절에 들었던 음악과 그 당시 가을의 냄새와 이런 버스를 타고 가면서 봤던 여행을 하면서 봤던 어떤 장면들이 20대나 30대까지는 굉장히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데, 요새 일만 하다 보니까 잘 기억이 안 나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진을 찍는 것처럼 저장을 해놓을 수 있으면, 가끔씩 꺼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예. 네. 그럼 진짜 좋을 것 같아요. 네. 예. 초파리 모델 using fruit fly and how to study neurodevelopmental diseases. 그러니까 초파리 모델을 이용해서 신경 유전병을 어떻게 연구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릴 텐데, 크게 두 가지 섹션으로 나눴어요. 첫 번째는 사람 유전병이
무엇이고 어떠한 기술을 통해서 유전병을 찾아낼 수가 있고, 찾아낸 유전병이 정말로 그 유전자가 병을 일으키는지 초파리를 이용해서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는지. 그러니까 mostly genetics, 유전학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해요. 첫 번째 파트는. 그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제가 연구하고 있는 유전병들이 대부분 신경 발달 질환, 그러니까 발달 질환인데 mostly 그 뉴런, 브레인 디벨롭먼트나 아니면 뭐 그 비주얼, 아이 뉴런, 이어 이런 쪽에서 문제가 나타나거든요. 그래서 신경 발달, 뉴로 디벨롭먼트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고 합니다. 우리가 모델 오르가니즘을 쓰는 거예요. 사람을 가지고 실험을 하면 안 되고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사람 대신에 모델 오르가니즘, 마우스, 지브라피쉬, 뭐 초파리, 프루플라이, 올시 엘레강스 같은 모델 시스템을 쓰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시작 전에 좋은 그 TV를 보여주셨지만 그 TV에서 봤듯이 초파리는 100년 전부터 유전하게 이용됐고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. 가격도 싸고 라이프 스팬이 빨라가지고 되게 빨리 실험을 할 수가 있고, 근데 제일 좋은 거는 100년 동안 수많은 그 유전학 테크닉이 있어서 원하는 유전자를 쉽게 지우고 쉽게 놓고 인간 유전을 넣었다 뺐다가 할 수 있어요. 굉장히 좋아요. 그리고 상상외로 초파리의 유전자가 사람이랑 비슷하고 발달에 필요한 세포 레벨이나 세포 간 레벨의 몰레큘러 인터랙션이나 그런 기작들이 유사해요. 그래서 사람마다 틀린데 한 65에서 70%의 초파리 단백질은 인간의 그 카운터파트를 가지고 있어요. 그리고 80%의 유전병들의 사람의 유전을 일으키는 유전자는 초파리에서 가지고 있고요. 그러니까 초파리가 휴먼 디지즈 모델을 쓰기 좋은 동물이죠.